우리 동네 미술관, 오늘은 저희가 강원도 양구에 왔습니다. 양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? 짜잔. 아, 군대. 그쵸. 제가 또 나름 이사단 노도부대 양구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네. 익숙한 동네죠. 네. 다시 오고 싶으신가 봐요. 아니요. 절대 그렇진 않은데. 추억이 막 서려 있는 곳인가 봐요. 행복한 그 추억들. 아영 씨는 혹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? 뭐 양구 하면은 뭐 시래기? 양구 시래기 국밥 그거 유명하잖아요. 아, 맞아요. 너무 맛있죠. 네, 그래서 막 추워지면은 그거 먹으러 여기로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 오늘 먹으러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쵸? 좀 양구 온 김에 걸으면서 네. 동네 구석구석 뭐 있나 좀 보면서 갈까요? 자, 양구에는 어떤 예술이 있을까? 뭔가 있겠지? 이거 박수근 선생님 작품이잖아요. 그러니까요. 박수근 선생님 거의 후기 작품인 나무와 두 여인이 지금 약간 공공미술처럼 벽에 리프로덕션 됐다고 네. 해야겠죠? 다시 아. 복제돼 있네요. 박수근 선생님이 하신 건 아니겠죠? 당연히. 그렇죠. 당연히 아니죠. 박수근 선생님은 이미 1965년에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아마 좀 여기가 사실 양구잖아요. 네. 양구가 박수근 선생님 고향으로 또 유명하거든요. 아.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걸어 다니다 보면 곳곳에 이런 작품이나 흔적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. 근데 양구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길만 걸어 다녀도 박수근 선생님이 작품을 볼 수 있잖아요. 그리고 그 지역에 이런 예술가가 한 명 또 대가로 성공했다는 건 어찌 보면 지역 문화 발전에 되게 크게 기여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 작품을 보니까 우리가 오늘 가야 할 곳은 뻔해진 것 같긴 해요. 오늘 박수근 데이인가요? 박수근 대인 것 같아서 양구에 진짜 좋은 박수근 미술관이 있어요. 네. 되게 크고 되게 잘 돼 있어요. 진짜요? 빨리 가봐야지. 온 김에 빨리 네네. 가보자. 저기로 갈까? 저기로 가면 되겠다. 이게? 우와, 여기 미술관 가는 길이 작품 같아요. 그쵸. 그 마치 박수근 선생님 작품의 느낌이 막 살아있는 것 같죠. 아, 그러네요. 약간 돌담길, 그 돌들의 그 오돌토돌한. 자글자글한 느낌. 그쵸. 실제로 박수근 선생님이 그 화강암의 영감을 많이 받았대요. 이 양구가 화강암으로도 유명한 동네라서 그 질감의 느낌을 살리려고 실제 본인 화풍에도 그렇게 적용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서 이 공간도 박수근 선생님 생가 터에다가 이제 위치해 미술관을 짓게 된 거거든요. 네. 박수근 선생님의 그런 매력들이 다 여기 살아있다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이렇게 길을 따라가면은 입구인가요? 근데 쭉 가다 보면 공원하고 입구하고 다 있을 거예요. 연보가 소개되어 있네요. 97년부터 현재까지. 박수근 선생님이 사실 이 지역에서 대표되는 예술가잖아요. 네. 근데 어릴 때부터 집에 밀레 작품 도판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었대요. 그 밀레도 막 이렇게 농민을 많이 그린 것처럼 소박하게 여기서 뭐 일하는 아낙네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으로 우리한테 좀 되게 공감력 있는 예술을 만들어낸 화백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.
그 비유대로라면은 양구가 바르비종이 되는 건가요?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. 뭐 물론 바르비종 이상의 매력이 있는 곳이지만 그 느낌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선생님 사진들이네요. 네, 흔적들을 만나볼 수 있네요. 근데 반전인 거는 네. 국민화가, 서민화가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로 유명하잖아요. 사실 뭐 황기 선생님 등장하기 전에는 거의 또 수군불패 얘기할 정도의 예술가였는데 막상 어린 시절 학교에서 미술 수업한 거 외에는 배운 적이 없대요. 독학으로 배우신 거예요, 그러면? 네, 전문적인 교육은 받은 적 없고 독학하면서 그림을 그렸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찌 보면 좀 더 약간 자기만의 예술이 있다고 할까요?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좀 더 편안한 그림을 그리시죠. 그 박수원 선생님 작품 보면은 막 대단한 걸 그리시는 게 아니라 진짜 어디서 볼 법한 우리 뭐 엄마 아니면 뭐 할머니 이런 그림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사실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면서 저희가 국민화가라는 그 명칭이 어색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시대를 또 직접 겪은 예술가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공감력이 큰 것 같거든요. 지금 사진만 봐도 좀 그 편안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6.25 또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남쪽에 먼저 내려와 있다가 뒤늦게 또 극적으로 상봉을 하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 예술을 이어가야만 했었고 좀 모진 기구한 우리의 역사를 다 경험한 예술가이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소박함 속에서 어찌 보면 가난했던 우리의 시절과 더불어서 좀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박수근 선생님이 굉장한 사랑꾼이었다면서요? 맞아요. 그래서 중간중간 막 편지도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. 실제로 사랑에 빠지는 바람에 자신의 평생의 뮤즈를 만나게 됐다는 스토리가 워낙 유명하긴 하죠. 그러면은 직접 작품에 많이 등장도 하시고요? 맞아요. 그 김복순 여사님이라고 그 결혼해서 평생 같이 살면서 이제 어찌 보면 옆에서 진짜 뒷바라지를 다 해주셨었던 건데 원래는 이미 선을 보고 약혼도 다 하려고 계획을 집안에서 하고 있었는데 사랑에 빠져버리셔서 나하고 결혼을 해달라고 손편지까지 직접 써가지고 나는 성공한 화가가 될 테니 내 곁에서 그 화가의 부인이 되어주시오 하고 부탁을 하셔서 작품에 등장하는 건 당연하고요. 등장하는 모델이 되려고 맨날 가만히 있어줘야 되잖아요. 고생도 되게 많이 하셨다고 소개되죠. 보시다 보면 일기가 소개되는데 그 일기 속에 보면 되게 따뜻했다고 많이 이야기가 소개되더라고요. 부인에 대한 사랑도 컸었고 사람에 대한 사랑도 굉장히 컸었어서 전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이제 후기에 40대가 넘으신 이후에 성공해서 이제 국전의 심사위원도 하고 약간의 여유가 생기셨을 때 집에 가는 길에 노점에서 과일 파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분한테 다 안 사고 한 분 나눠서 예를 들어 사과를 두 개 이런 식으로 나눠 샀대요. 그래서 이제 사모님께서 아니 비도 오는데 한 분한테 빨리 사가는 게 편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다른 분들 서운하고 힘들 수 있지 않냐 조금이라도 다 나눠야지라고 얘기하는 분이었어서 그만큼 좀 약간 주변인을 많이 아꼈던 따뜻하신 분이었구나. 그쵸. 그게 그림에 이렇게 또 녹아 있는 맞아요. 거군요. 사람이 그대로 녹아있는 예술인 것 같아요. 전시장에 들어왔더니 또 다양한
작품들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네요. 제가 박수근 선생님 얘기하면서 그 선생님의 좀 독특한 화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좀 그 오돌토돌한 맞아요. 그 느낌? 여기 보니까 네. 그 다양성을 다 볼 수 있게 일단은 판화가 먼저 소개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저 파나도 있는지 몰랐어요. 그렇죠. 우리는 사실 유화가 익숙한데 앞쪽에 보면 여기 흔치 않은 기회인 게 실제 원본 판을 볼 수 있게 준비를 해주셨네요. 자, 근데 독학으로 공부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. 맞아요. 이것도 독학으로 그러면 하신 거예요? 이게 나무에다가 목판에 조각칼로 이렇게 파낸 다음에 그 음각이나 양각, 파낸 거나 혹은 튀어나온 부분을 이용해서 직접 찍은 결과물들이 같이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 과정을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. 네. 그리고 요즘에는 보통 오프스 프린트라고 해서 기계식 목판화 종류 이런 것도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수공예 판화 작품을 볼 기회가 잘 없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좀 보물 같은 기회다라고 할 수 있죠. 뭔가 되게 귀엽지 않아요? 아기자기한 감성? 아니 그 판화에도 선생님 특유의 그 선과 느낌이 살아있어요. 뭔가 딱 봐도 약간 감성적이고 네. 공감력 있다고 할까요? 뭔가 그러니까 소박하다라는 단어가 나쁜 게 전혀 아니잖아요. 뭔가 이 큰 종이에도 이렇게 작은 판화들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표현하는 게 좀 소박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편안함이 키인 것 같아요. 선생님 작품들은 참 아이고, 편안해. 너무 귀여워. 심지어 1번이에요. 150개 에디션 중 1번. 이게 사실 값을 매기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 사실 제일 그쵸. 이거죠. 수공예 판화에서는 1번이 제일 비싸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, 제일 소중한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것도 편한 작품인데 그 선생님 특유의 사람들 맞아요. 선과 움직임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. 심플하지만 뭔가 건조하다기보다는 약간 화목해 보이지 않아요? 행복하고 수다 떠는 것 같고 이야기가 들리는 듯한 느낌? 최근에 이 공간이 또 핫해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죠. 혹시 그 이보리 컬렉션 맞습니다. 그게 전국 6개 공간에 기증이 됐는데 그 중에 이 박수근 미술관에도 박수근 화백의 작품이 꽤 많이 와 있어서 지금 오시면 볼 수 있게 우리가 또 전시가 되고 있죠. 어머 이거 엄청 귀한 작품들이겠네요. 사실 유화 작품도 익숙하지만 이번에 드로잉도 되게 많이 기증이 돼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제작되는지 궁금하잖아요. 그 위에다가 사실 그 특유의 화강암 같은 질감을 만들어내려고 기존에 기름을 안 섞고 그냥 물감을 몇 번, 10번 정도 이렇게 칠한 그 질감이 이렇게 맞대일이라고 하죠. 질감이 생기고 나면 그 위에 이제 드로잉을 얹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시는 거라서 본인이 약간 석탑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석탑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. 이쪽 좀 들어가서 볼까요? 와, 앞에 또 이것도 이번에 기증된 작품인데 볼 기회가 또 흔치 않은 완전 후기작에 해당하죠. 말씀드린 1965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 바로 전해에 그리셨던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소비자도 좀 황금기라고 했잖아요. 그쵸. 사실 네. 장수하셨다고 할 수는 없어서 51세에 세상을 떠나신 거니까 가장 좀 절정으로 스타일이 완성됐을 때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. 네. 사실 이 이후에는 백내장 때문에 또 이제 한쪽 시력을 잃으신 상태에서도 계속 그림을 그리셨던 거라서 보시면은 진짜 약간 돌질감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되게 독특한 게 추상이 한창 유행하던 시대에 구상을 막 그리셨던 예술가인데
멀리서 보면 그 소박한 풍경이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진짜 무슨 돌의 표면을 보는 것처럼 그냥 거의 추상으로 보여버리는 네. 그게 이제 또 박수근 화백 작품의 매력 같아요. 내가 어느 거리에서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늘 좀 새로운 재미, 새로운 맛을 주는 뭔가 평온하지 않아요? 이 디테일 깨알깨알 숨은 그 디테일 찾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요. 말씀하신 대로. 확실히 색이 막 화려한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. 오히려. 네. 근데 그 색을 오히려 저 특유의 본인만의 기법, 저 질감을 통해서 약간 고흐 작품 볼 때 우리가 열광하는 것 중 하나가 그 마띠에르라고 얘기하는 그 좋아하시잖아요. 임파스토 기법. 네네. 그 임파스토 기법을 완전 다른 형태로 자기화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저희가 지금 아트 빅히어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저희가 다시 박수건 미술관에 왔단 말이에요. 박수건 선생님을 만나는 건 아닐 거예요. 아니죠. 선생님은 이미 네. 하늘로 가셨기 때문에 지금 당혹스러운데 지금. 네. 우리의 빅히어로의 작품이 지금 이미 우리 옆에 있죠. 우리 이곳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, 우리를 위해서 이쪽으로 직접 또 와주셨다고 해서 여기 계시네요. 그렇죠. 인사드려야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서양 화가이자 그 아이들 그림 동화 작가 김용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아, 네. 사실 이 작품은 사실 너무 유명해가지고 꿈꾸는 진검돌 예. 사실 이게 또 국정교과서에 실리기도 하고 뭐 안 읽어본 사람이 없지 그쵸. 않을까요? 네. 그럼요. 이제 뭐 친숙해요.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보지 않았을까. 네. 보면서 다들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사연이 너무 막 이렇게 섬세하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서 네. 뭐 가족분들도 모르는 이야기까지 녹아 있는 작품이다 뭐 이렇게 소개되다 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저는 그 고향에서 양구에서 태어나고 박수근 화백님은 저보다 한 5, 60년 정도 먼저 양구에서 태어나셔서 활동하시다가 그 선배 화가님이시죠. 박수근 미술관이 한 12, 3년 전에 완공이 됐는데 서울에서 작업을 하다가 고향을 내려왔어요. 그래서 선배 박수근 화백의 미술관이 생기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전시작품 중에 그 박수근 선생님 그림책이 보이는 거예요. 박수근 선생님이 그 아들과 딸들을 키우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그림책이 없었으니까 옛 이야기를 그리고 그 아내이신 그 김복순 여사님이 손수 이렇게 필경체로 이렇게 글을 손수 써가지고 채로 쓰기로 이렇게 해서 그림책을 전시한 걸 제가 봤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 그 그림책 역사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나라 그림책이 박수근 선생님 그림책을 딱 보니까 그림책 역사가 한 3, 40년 앞으로 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중요한 자료를 찾았다. 우리 이것을 발간하는 것이 어떠냐 인쇄해서 박수근 선생님 그림을 우리나라 그림책의 어떤 효시로 보고 거기서 후배 작가가 박수근 선생님에 대한 그 헌정판 그림책도 하나 만들자 뭐 이렇게 해서 박수근 선생님에 대한 그림 연구와 이제 어린 세계 그 꼬마 시절에 그 양구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놀았을 거라는 것을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 그림책을 만들게 됐죠.
확실히 같은 지역에서 또 같은 풍광을 보고 또 예. 같은 정서를 경험하셔서 작품 속에서도 좀 그런 감상을 더 깊이 공감하면서 표현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. 한 마디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제가 이 그림을 구상하고 그리면서 느낀 건데 양구라는 이름이 양자가 버들 양자예요. 한자로. 근데 우리가 그림 그릴 때 그 목탄 대생을 초기에 이렇게 배워요. 소묘를 할 때. 그 목탄이 버드나무를 태워서 만든 거라고 그래요. 저도 직접 써봤고. 그래서 박수근 꼬마가 어렸을 때 물감이랑 뭐 도화지 다 잃어버리고 숯검댕이를 그 주순 게 그게 이제 양구 지천에는 버드나무가 많고 타다 남은 것들이 흔했었어요.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착상이 지금의 미술 재료 목탄과 그 당시에 버드나무라는 게 이렇게 우연히 맞아떨어져가지고 돌멩이 거친 그 질감에 목탄의 그림이 그 더. 네. 거친 그 선묘가 박수근 선생님의 지금의 그림의 그 이미지가 똑같아요. 운명처럼. 예, 그래서 아마 이것은 풍토에서 나온 예술가들의 어떤 내적인 어떤 감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작가님이 사실 그림책 외에도 네. 요즘 또 새로운 작품들도 많이 선보이고 계시다고 네.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작품을 또 계속 선보이실 예정이신지도 여쭤봐도 될까요? 저는 이제 이런 작품 하면서 그 민담을 이제 주로 많이 이제 해석하고 그 세계를 이제 그려왔는데요. 우리의 어떤 그 집단 미의식 같은 거, 의식 같은 거를 이렇게 쏟아볼 수 있는 민담의 세계, 옛 이야기 세계를 좀 더 파고들어서 그 세계를 옛 이야기 그대로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맞는 옷을 입혀서 그 세계를 좀 확장하고 심화시키고 싶고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떤 감각을 이렇게 옮겨서 대중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. 확실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국의 감정들을 새롭게 예술로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. 너무 기대되네요. 맞아요. 네.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간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오늘은 강원도 양구에서 가장 서민적인 화가, 가장 한국적인 화가 박수근 선생님의 작품들을 만나보았습니다. 경찰서, 마을회관, 아파트까지 어떻게 이렇게 한 명의 예술가가 마을 곳곳에 녹아있을 수 있을까 새롭게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역시 예술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울림이 있다는 거, 그 힘이 있다는 거를 또 한번 깨닫는 하루였습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울림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